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국내 연구진의 그 연구 내용이 알려지면서 과학계는 물론이고 투자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왜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이독실 과학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경제 알려면은 이제 과학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초전도체 얘기가 작년 여름쯤부터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뭔지 좀 먼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서 초전도인데 네.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슈퍼전도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잘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초월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체를 초월한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르는 네. 저항이 0에 수렴하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저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독특한 성질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기 흐르는 거는 아시다시피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전자가 흐르는 게 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전자가 잘 흐르는 금속들이 있잖아요. 뭐 구리선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런 도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흐를 수는 없어요. 네. 무언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게 마련인데 초전도체는 그런 물질의 저항 자체가 0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신비한 게 소설 같은 걸 보다 보면 제가 투명인간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혹은 여기 투명인간이 있다면 그러면 뭐 그럴 법하고 그게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데 눈앞에 만약에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론적으로 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막연하게 실제로 생각한 거하고 맞습니다. 근데 눈앞에 정말 그게 있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도체, 부도체. 잘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도체, 안 흐르면 부도체.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게 반도체. 네. 반도체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부도체에 가까워요. 네. 그런데 불순물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약간의 불순물이 섞이게 되고 또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전류가 조건에 따라서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어서 반도체인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면 좋은 게 핫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사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적당해지면 도체가 될 수도 있는 부도체다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가 하는 거고 그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적절하게 우리가 인쇄하듯이 배치를 해놓게 되면 수치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이걸 통해서 뭐 AI까지도 이제 우리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수많은 전자기기가 이런 반도체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항이 0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걸 네.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항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체는 왜 저항이 있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체를 상상을 한번 하는데 그냥 전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체는 기본적으로 전자들이 마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맞는데 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도 있어요. 네, 네. 또 전자들 입장에서는 이 원자들이 진동도 하고 있고 다른 지나가는 전자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적은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전자가 흘러갈 때는 항상 뭘 피해서 가야 되냐면 저 앞에 있는 원자를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진동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날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느끼는 건데 네. 흔히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마라톤을 하는데 앞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면 되거든요. 네.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므나. 네.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항을 없애려면 나무를 정지시키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나무는 비우니까
전자를 방해하는 원자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온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아. 근데 상식적인 게 온도가 낮아지면 느리게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선호가 바뀌었어요.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온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네. 이야기하는 척도가 온도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자를 느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거 이야기를 좀 돌아보자면 110년도 더 오래전 얘기입니다. 1911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때 네덜란드 과학자 온네스가 신기한 발견을 하나 하는데 그때 온네스가 유일하게 초저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는 굉장히 액화가 어려운데 혼자 유일하게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성능 좋은 냉장고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초저온을 현상으로 뭔가 이것저것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온도를 지배하는 그런 슈퍼파워를 가져서 초저온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상상해봐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뭘 했냐면 많은 금속들을 초저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저항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 했는데 희한한 걸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에 수은을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쭉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뚝 하고 아예 없어지는 걸 본 거예요. 없어져요. 네. 원래는 천천히 이제 완만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1911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온 초전도체가 안 나타난 걸 보면 네. 정말 상온 초전도체는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건 걸 상온이 우리가 아니라 알수 온도를 뚝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수온을 엄청나게 온도를 낮췄더니 저항이 갑자기 없어진 거. 그 당시 그게 이제 초전도체라고 발견은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초전도체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초전도체가 되면 어떤 게 우리 일상에서 바뀌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항이 없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항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면 반대로 여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전화 오래 쓰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네. 당연히 이건 저항 때문에 그런 건데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항이 없다고 한다면 에너지 손실이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떤 글들이 많이 있냐면 미국에서 송전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력 손실이 20조가 넘고 하네. 네. 우리나라에서 1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근본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대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물질, 기술, 문명이 발달했는데 10% 손실이 있으면 120%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저항이 더 적은 은이 이미 있어요. 네. 하지만 아무도 은으로 전선을 사용하지 않죠.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네. 구리도 실제로 더 저항이 알루미늄보다 적지만 무겁고 비싸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가장 적합한 걸 선택을 하거든요. 심지어 자동차는 슈퍼카는요. 탄소 섬유로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네. 알루미늄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송전 과정에서의 버려지는 뭐 돈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손실이 없어서 열이 안 난다. 또 하나는 엄청난 양의 전류를 마음껏 흘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상생활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나가보면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MRI 같은 게 있어요. 자기 공명 영상. 맞습니다. 이미 초전도 현상을 이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구리나 아니면 뭐 은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면 다 녹아버립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만한 자기장을 못 만들어내요. 네. 그런데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액체 헬륨을 사용해서 냉각을 시키고 있는 방법을 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비싼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액체 헬륨 만드는 비용입니다. 네.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지. 네. 지금 이 말씀드렸었던 MR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온이 아닌 상온 초전도체를 안 쓰거든요. 네. 실제 초전도 현상을 보면 1세대, 2세대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온 초전도체가 있어요. 네. 우리가 고온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기 쉽지만 상온보다 훨씬 낫습니다. 초전도 현상은 30K 이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초전도체예요. 잠시만요. 온도하는데 몇 도씨가 아니라 지금 K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건 절대 온도로 말씀드린 거고 네. 30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43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고온 초전도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고온이 어느 정도냐면 영하 200도, 영하 140도 이 정도가 고온인 거예요. 초전도의 세상에서는 그 정도 온도에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신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거는 만들었지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껏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MRI에도 사실 그렇게 나중에 만들어진 고온 초전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원래 1세대에서 만들었었던 금속을 사용한 초저온을 이용한 초전도체를 쓰거든요. 네. 그럼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 예.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이게 냉각을 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한 자기장을 이 온도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는 그 RC카를 갖고 놀 때 블랙모터 같은 걸 가지고 자동차 모형 자동차 막 갖고 놀았는데 네. 만약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할 고온 그 상온 초전도체를 가지고 모터를 만들게 되면 네. 충분한 전류만 주게 되면 손바닥만한 모터가 만들어낸 힘이 지금 자동차보다도 몇 배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힘세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송전에서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송전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온 초전도체가 만들어져도 그걸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면 차라리 기존 재료를 쓰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닐 수 있겠다 싶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열차예요. 네. 그러려면 공중에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온 초전도체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액체 헬륨을 써야 돼요. 네, 액체 헬륨. 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K스타. 우리가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이긴 한데 핵융합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핵융합 토카막을 K스타라고 하는데 핵융합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고온고압에 고압은 아닙니다. 고온에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이 경우도 좀 아이러니한 게 내부는 1억도 1.5억도예요. 네.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바깥쪽에 초전도 자석은 차가워야 지금 돼요. 그렇죠. 네. 액체 헬륨을 쓰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온 초전도 현상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냥 정말 손바닥만한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그런 무언가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전류를 쓰는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고압솜도 다 없어지고 변전소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핸드폰도 더 작아질 수 있나요? 작아지는 건 좀 스마트폰?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핸드폰 계속 작게 만들다가 나중에 불편하니까 오히려 또 다시 커지긴 했거든요. 네. 작아지는 건 아닌데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효율은 더 좋아지고 네.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쨌거나 상온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과학의 발달의 과정을 보면 기술의 발달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어떤 이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이론을 나중에 찾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이론을 일단 찾았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다른 데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건 1911년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나온 건 1957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네. 힘들게 알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근데 일상생활에선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온도에선 가능할 것 같아라는 걸 알아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른 고온 초전도체들이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런지를 몰라요. 네. 지금도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론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만드냐면요. 우연히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해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A 집단에서 이렇게 실험하니까 만들어졌대. 우리가 이걸 좀 바꿔볼까? 압력을 다르게 해볼까? 물질 구성을 바꿔볼까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되는지 여전히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설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중에 작년 여름에 이제 국내 연구진이 그 상원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해서 학계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뭐 LK99 뭐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좀 사실 무근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검증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며칠 된 것 같아요. 그 같은 연구진이 또 다른 초전도체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게 학계에선 받아들이고 있나요? 조금 회의적이던데요. 이번에도 역시.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검증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개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실수했을 수도 있고 네. 혹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선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것이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만든 논문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재현되는지 확인해 볼게라고 해서 실제로 그 논문 하나로 수많은 대학의 수많은 연구진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네.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실제 학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리에 갖고 오는 걸 좀 기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면 진짜 믿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네. 샘플을 좀 여기저기 랩에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 만드는 건 네. 우리가 할 거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실물 공개는 하지 않고 영상을 가지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영상을 공중부양하는 모습이라든가 흔히 네, 말하는 네. 마이스너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실수나 해석의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작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도 봤을 때 가슴 아픈 과학계의 어떤 오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황우석 테마주가 들썩들썩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논문에 조작이 있었었고요. 네. 더 거대한 거로 미국의 테라노스 네. 사기 사건이 있었죠.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맞다니까 맞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테라노스는 이제 약물 몇 가지로 모든 질병을 진단해낼 수 있다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돼서 맞습니다. 그 CEO가 이제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런 경고까지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가도 이게 엄청 많이 떨어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이걸 어떻게 상용화해서 실제로 인류를 이득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네.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부터 요동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알아보게 된 이유도 어떤 건지 정말 발견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조만간 이게 어떤 좀 검증이 돼서 과학적인 큰 개가를 울려서 투자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지금 뭐 테마주 뭐 투자 사기 이런 것도 많고요. 지금 올해 그 투자 경고를 받은 그 종목 중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포함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투자자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 지금 초전도 현상이나 초전도체까지 가게 되면 누군가가 이렇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번에 LK99 논문이 나왔을 때도 네, 네. 많은 연구진들이 이 검증을 시도하는데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아닐 것 같지만 맞을 수도 있고 맞을 네.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원래 과학자 집단이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형사 재판에 갔을 때 이거 100%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꼭 과학자들은 뭐 100%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아닐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생각해 봤을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잘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선례들을 봤어요. 실제 기술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그렇다고 믿으면 변하는 것인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 이후에 뭐 코인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도 심리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실제로 개발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표준연구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 해당 물체의 그 물성 측정하고 그럼 또 쉽게 검증될 거 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영상 자료만 갖고 어떤 회의에서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100%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계속 상온 초전도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압도 이번에 들어갔던 거예요? 네, 실제로 상온까지는 아니어도 낮은 네.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긴 한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몇 백만 기압, 뭐 120만 기압 이 정도로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야지만 그 순간에 초전도 현상이 살짝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논문들과 검증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 휴대폰을 120만 기압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디션을 만든다는 거, 조건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진 않아 맞습니다.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가 정말 들썩거렸던 게 상온 산업으로 그냥 만들면 그냥 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발자국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오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